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도시가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도시에는 하나의 민족이 들어와서 도시에 이름을 짓고 영원한 평화가 이 도시에 깃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후 다른 무리가 들어와서 이 도시를 부수고 다시 쌓았습니다. 쌓은 자도 부순 자도 모두 평화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는 각기 평화를 외치는 다른 무리들 간의 싸움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겪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도시는 또다시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천명을 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붙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모두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지만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예루살렘 동부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들의 수도라고 천명해왔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 동부가 자신들의 장래 수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 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선언 이후에 테러가 좀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어제 뉴욕에서 테러 시도가 있었잖아요. 아마 연관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좀 리뷰하는 마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간단하게 좀 개요만 좀 정리하고 우리가 진전을 시킬게요, 질문을.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 이전을 지시했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랍국에서는 반미 시위가 이어지면서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또 크게 분노한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달 말 중동을 방문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지 않는 동시에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어떤 소통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대통령 본인 외에 다른 참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 채널에서 좀 빠뜨린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갖는 분들도 미국 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테러가 날 것 같다. 걱정된다. 이런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중동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선동으로 긴장 수위가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AQAP는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위해 무장 조직들에 똘똘 뭉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예멘에 기반을 둔 AQ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이 무슬림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을 하며 이슬람 교도들에게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랍권 지도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 지역을 불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심하게 표현할 정도로 불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심하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진작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뉴욕에서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냥 끝난 건 아닙니다만 부상자도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드디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분 42가와 8가 부근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하 통로에서 발생했던 테러인데요. 올해 27살인 테러범 아카이아드 올라는 찍찍이와 지퍼로 사제 파이프 폭탄을 몸에 부착한 뒤에
터뜨렸지만 운이 좋게도 부분적으로만 폭발을 했습니다. 결국 용의자에게만 중상을 입혔고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올라의 원래 범행 대상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IS는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테러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뉴욕에서는 지난 10월 31일에도 트럭 테러가 발생해서 8명이 숨진 바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 더 테러 공포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뭐 찍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찍 붙이는 거, 그리고 뛸 때 찍찍 소리가 나서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온몸에 그걸로 파이프 폭탄을 감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터졌어요. 네, 제대로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터지지 않았지만 범인 본인은 그래도 중상을 입었고 옆에 있던 시민들은 다행히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경종을 울려주는 케이스인데요. 그 범인 올라라고 그러셨나요? 네. 뭐 방글라데시에서 이민 온 이민자라고 얘기했는데 합법적인 이민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1년도인가 가족 이민으로 초청을 와서 지금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체인 이민. 누군가가 한 명 합법적으로 이민 오면 부모, 형제, 뭐 자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체인처럼 엮여 있다 해서 체인 이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슬슬 도마에 오르고 있네요. 네, 이제 올라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온 가족이 그린카드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즉, 한 사람이 이민 초청을 받으면 그 가족들이 줄줄이 이민을 오게 되는 체인 이민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의 세러 샌더스 대변인은 맨해튼 테러가 체인 이민 폐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이민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자는 합법 이민 축소까지 연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 폐지를 통한 합법 이민 축소만큼은 제외를 하고 드리머 법안을 청사시키려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민자 출신들의 테러 기도가 계속 잇따르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뭐 대통령의 나아가서 뭐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 이후에 거기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런 테러가 발생하는데 행정부는 그런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 가릴 생각은 없고 테러가 발생하면 갑자기 또 이제 이민을 거기다 갖다 댑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 들어오는 입국 심사 강화하라 뭐 이런 지시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맨해튼 테러 사건 직후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입국 심사를 지시했었는데요. 또 지난 8일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항공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할 것을 면전에 대고 지시하면서 입국 심사 강도는 전례 없던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 메시지까지 뒤지는 고강도 입국 심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민을 막고 국경에 장벽 설치하고 입국 심사 강화하고 이런 것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정책일까라는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 선언으로 현재서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건 미국에서는 테러 우려가 실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뉴욕에서 발생한 이 폭탄 테러 기도 사건도 이미 연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러가 발생하면 또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이민 규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 추진을 위한 하나의 미끼 아닌가요? 테러 원인의 화살을 돌릴 손쉬운 관역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월이 하수상하니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부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